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직업을 선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취업을 하느냐 자영업을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몇 달 전에 이제 그분은 그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2의 이제 인생이, 나름대로 이제 그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년퇴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취업을 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이제 상황이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그 퇴직금을 가지고 이제 노후를 이제 준비를 한다 해가지고 이제 그 음식점을 이제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맛집 여러 군데의 맛집도 다녀보고, 또 이제 누가 뭐가 괜찮다고 해서 그 사업 설명회도 가보고, 뭐 프랜차이즈 사업 설명회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뭔가 이렇게 한두 개씩 1% 정도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쉽게 창업하기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음식점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대중적인 맛을 만들어낸다면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통업 쪽에서 이제 종사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서비스 정신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음식점에서 대중적인 맛과 서비스가 합쳐지면 장사가 잘 되겠다 해서 이제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이제 그 오픈하면서부터 말 그대로 진짜 대박이 난 거죠. 그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컨설팅을 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음식점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맛이 있어야지 돼요. 맛. 그 맛이라고 하는 거는 대중적인 맛이에요. 맛.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창업하는 사람이 이제 여러 명이 있다. 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러면 똑같이 대중적인 맛을 만들어서 프랜차이즈를 세 사람이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굉장히 대박이 나고, 한 사람은 그럭저럭하고, 한 사람은 쪽박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서비스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서비스 기본적으로. 그래서 대중적인 맛과 플러스 서비스가 같이 어울려져서 경영을 하여야 그 대박이 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적인 맛을 만들어내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100집에 한 집 정도 그 맛을 만들어낼까 말까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100집이 그 음식점을 창업을 할 때 100명 정도가 다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음식을 다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대부분 음식에 솜씨가 있으니까 음식점을 하려고 하고, 음식에 대해서 뭔가를 알기 때문에 음식점을 하려고 그러지, 그냥 생뚱맞게 그냥 음식점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연구하고 기술 전수도 받고 뭐 나름대로 막 해도 그 대중적인 맛을 만들어내기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대중적인 맛만 만들어내면 쪽박은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수는 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대박이 안 나는가? 그럭저럭 그 대박이 나기 위해서는 똑같은 맛인데 어떤 사람은 대박이 나고 어떤 사람이 대박이 안 나는 거는 서비스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플러스 그 서비스는 결국은 친절과 청결이에요. 내가
대중들에게,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지, 친절하게 인사를 하는지, 들어올 때도 친절하게 인사하는지, 나갈 때도 친절하게 인사를 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청결하게 관리를 하고 경영을 하는지. 그래서 서비스가 대부분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없거나 이게 손님이 안 오거나 하는 것을 고민이 나름대로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음식점을 처음을 시작을 해서 내가 경험이 없어서 사람이 없는가, 뭐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 생각을 많이 하셔야지 돼요. 생각을 많이 하게끔 손님이 안 오는 거고, 거기에 따른 고통을 주는 거죠. 그 고통을 받으면서 그냥 뭐 불경기인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넘기고, 오늘은 뭐 날이 추워서 안 되고, 오늘은 뭐 날이 더워서 안 되고, 오늘은 황사가 껴서 안 되고, 오늘은 뭐가 해서 안 되고,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의 위안을 삼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 장사는 쪽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손님이 안 올 때는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고통을 받겠죠. 그러면 그 고통을 생각을 많이 해야지 돼요. 왜 손님이 안 오는가? 메뉴가 잘못됐는가? 맛이 잘못됐는가? 내가 서비스가 제대로 돼 있는가? 친절한가? 아니면 청결한가? 이런 거 나름대로 이렇게 다 두루두루 살펴보셔야지 돼요. 그 살펴보라고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것이 우주 자연의 진리예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하다가 뭔가 이렇게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된다. 뭔가. 그러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정확한 진단을 하게 되면 다시 두 번 다시 그러한 일을 겪게 되지 않는데, 엉뚱한 데서 자꾸 생각을 하다가 보면 계속 그 생각은 계속 하게끔 만들게 되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손님이 안 온다 그러면 왜 안 온지를 자꾸 생각하고 연구하다 보면 거기에 바로 문제점과 해결책을 만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문제점과 그 해결점을 제대로 찾게 된다면 그 집은 이제 손님이 줄을 서게 되고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대박을 맞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사람은 핑계 없는 무덤 없듯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다 대지만 결국은 누구의 문제인가? 나의 문제이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지 돼요. 장사가 잘 되는 것도 물론 고객의 덕분이죠. 내 가게를 예를 들어 점심을 먹는다. 그러면 그 점심을 먹기 위해서 고객 입장에서는 생각을 많이 하고 오겠죠. 오늘은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저 집을 갈까? 이 집을 갈까? 그래서 나름대로 그 고객 입장에서 보면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 집에 왔는데 맛은 엉망이고 서비스도 개판이고 청결하지도 않는다면 그 손님이 두 번 다시 우리 가게를 오겠느냐, 그거를 손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 돼요. 손님도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선택한 집인데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그 실망이 많게 되면 다시 두 번 다시 그 집에 찾지를 않겠죠. 제가 지금 이제 음식점에 대해서만 이야기 단순히 하는 거는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음식점 이야기로만 생각을 하겠지만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다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대중적인 맛과 서비스, 친절과 청결,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몸에 배서 친절한 것이 몸에 배야만이 장사를 잘하게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서비스 업종에서 유통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더더욱 그 서비스, 친절, 청결, 인사가 최고예요. 인사가 최고의 무기예요.
인사를 엄청나게 잘해야지 돼요. 항상 인사를 하면서 항상 숙이면서 인사를 하고 인사다운 인사를 하셔야만이 그 고객은 다시 그 집을 다시 찾아오고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